모국어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슬의 주은입니다. 오랜만에 유튜브로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뭐 다른 게 아니라 친구들이 지금 의문의 변동이랑 몇몇 이제 문법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상황인데 너무 어려워하고 또 이제 아무래도 수업 시간에 충분히 이제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영상 강의를 통해서 복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복습용 영상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은 의문의 변동에서 그 중에서도 의문 체계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고고씨? 옥테버스 의문 체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의문이 뭔지 알아야겠죠? 자, 첫 페이지가 의문과 음성의 차이를 이해하는 건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의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 자, 일단은 곰, 뽕, 폭, 푹. 자, 이런 단어들이 있을 때, 자, 얘랑 곰하고 복하고 봄하고 음이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어디지? 얘네들이지. 또 반면에 얘랑 얘의 어떤 음이 차이를 만드는 부분은 미음과 기역. 또 얘네 둘의 어떤 의미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오랑 우지. 이렇게 어떤 이 단어의 뜻을 구별하는 가장 작은 단위를 우리가 음운이라고 한대.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음운이라고 한다. 지금 살펴본 바에 의해서는 이렇게 초성과 종성, 중성 이런 친구들이 지금 음운 차이를 만들고 있었잖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단어의 뜻을 구별하게 만드는 애들을 음운이라고 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일단은 음성과 음운을 비교해보자면 음성하고 음운 둘 다 모두 소리인데 음운은 방금 선생님이 같이 본 것처럼 뜻을 구별하는 어떤 좀 추상적인 말소리야. 그러니까 왜 추상적이라고 하냐면 어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가 말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나무라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같은 대상을 떠올리게 하잖아. 어떤 소리값을. 그래서 음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추상적인 말소리라는 거야. 두 번째, 음성은 다른 말로는 목소리라고 할 수가 있어. 너희들도 알다시피 친구들별로 다 목소리가 다르잖아. 목소리는 발화자와 발화시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목소리라는 거. 그래서 사람들별로 다 다르다는 거야. 반면에 음운은 어떤 사람이 말하더라도 같은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으면 받아들이는 어떤 청자가 같은 대상을 떠올리게 하잖아. 그래서 이건 추상적인 말소리라는 거지. 자, 그러면 다음 단락 볼게요. 자, 음운의 의미와 종류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 음운은 분절 음운하고 비분절 음운으로 나뉩니다. 자, 분절 음운은 뒤에 자꾸 시선이 갈 것 같은데? 다시 분절 음운은 소리마다 경계를 나눌 수 있으며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기능을 하는 자음과 모음에 해당이 된대.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자음 모음이 대부분 다 분절 음운이라고. 비분절 음운은 자음 모음처럼 소리 경계가 분명하지는 않아. 그런데 그래도 뜻을 구별해주는 기능을 하는 음운을 우리가 비분절 음운이라고 한다는 거야. 자, 그 종류에 따라서 소리의 길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장단음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소리의 높낮이, 일종의 성조라고 할 수도 있죠? 이런 애들이 우리가 비분절 음운이라고 한다는 거야. 근데 얘들아, 소리의 길이 같은 경우는 밑에 예시가 있잖아. 눈과 눈 이렇게 길게 발음하고 짧게 발음하는 거에 따라서 음운이 나뉘는데 뜻이 달라지는 거지. 근데 반면에 우리말에 정확하게는 현대 표준어에는 뭐가 없다? 성조가 없다 라는 거. 여기 선생님 지금 현대라는 말을 했잖아. 중세시대에는 우리말에도 성조가 있었어. 그래서 실제로 뜻을 구별하는 기능을 했었는데
지금 현대국어에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또 표준어에 없다고 했잖아. 일부 방언에는 아직도 남아있어. 예를 들어서 가가 이랬을 때 가가 대명사이기도 하고 조사이기도 하잖아. 이렇게 어떤 일부 방언에는 성조가 남아있다는 거야. 옥대버스. 자, 그러면 분절 의문의 모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분절 의문이 자음하고 모음으로 나뉜다고 했었잖아. 자, 얘네들 이름 자체가 얘네 성격을 알려주는 거거든. 일단 얘는 아들 자자를 쓴 거고 얘는 어미 모자를 쓴 건데 자음의 특성상 혼자 발음이 불가능해. 예를 들어서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애들이 자음이잖아. 모음 없이 혼자 단독으로 발음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반면에 모음은 이, 위, 으 이렇게 발음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모음 같은 경우에는 모음 단독으로 발음이 가능하고 자음은 단독으로 발음이 불가능해. 그래서 아들 자자, 엄마가 필요하다라는 거지. 자, 근데 일단은 모음 체계부터 살펴볼게요. 모음은 공기의 흐름이 조음기관에 의해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21개의 소리라는 거. 그래서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의 고정 여부에 따라서 단모음과 이중모음은 아닌데, 단모음은 발음할 때 혀의 위치나 입 모양이 변하지 않는 10개의 모음을 이야기하고, 혀의 앞뒤, 입술의 모양, 혀의 높이에 따라 나뉜다고 했는데 일단 살펴볼게. 우리가 어차피 단모음 체계표를 외워야 되거든? 내신에서 단모음 체계표는 출제 요소기 때문에 이걸 외워야 해. 그래서 단모음 체계표에는 10개의 모음이 단모음이고 그 외에는 이중모음이다 이렇게 외워도 되니까 반드시 체계표는 외워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살펴보면 전설모음, 후설모음 이렇게 먼저 나뉜다고 했었잖아. 전은 앞전자고 설은 혀설자야. 또 후설 할 때 후는 뒤후자에 혀설자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발음을 해보면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할 때랑 으 할 때랑 발음이 달라. 자, 그래서 혀의 위치를 생각해봐. 이 하면 혀가 이렇게 돼서 혀의 최고점 위치가 앞에 있거든. 근데 반면에 으 하면 혀가 이렇게 당겨지면서 혀의 최고점 위치가 뒤에 있어. 그래서 전설, 후설 이렇게 되는 거지. 반면에 평순, 원순 이렇게 나뉘는데 평순 할 때 순자가 입술 순자거든. 내 원이 둥글 원자야. 그래서 혀의 입 모양이 입술의 모양이 둥글게 되는 걸 원순이라고 해. 그래서 우, 오 이렇게 둥글게 모아지는 걸 원순 모음이라고 한다고. 반면에 평순 모음은 둥글게 모아지지 않는 모음을 이야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으, 아 이렇게. 근데 친구들 가끔 좀 엉뚱한 친구들이 으, 아 했을 때 하면 동그랗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서 그런 맥락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둥글게 모으는 거. 우, 오 이렇게. 자, 반면에 혀의 높이 관련해서 있는데 혀의 높이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으, 할수록 으, 아래턱이 벌어지지. 아래턱이 벌어질수록 애초에 혀가 아래턱에 달려있잖아. 그래서 혀의 높이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수업 시간에 키, 위, 를, 주, 게, 되, 소, 네, 가 이렇게 외우자고 약속했었죠. 그쵸? 얘들아, 체계표는 암기가 굉장히 중요해. 한두 문제는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꼭 외우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이중모음 계속 살펴보도록 할게. 이중모음은 아까 우리가 입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걸 우리가 단모음이라고 했었고 변하는 걸 이중모음이라고 한다고 했었잖아. 지금 보면 당연히 변하는 모음을 이야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살펴보면은 반모음의 단모음, 반모음 우의 단모음 이런 식으로 있는데 야,
와 이렇게 소음 이와 아. 야 빨리 발음해봐. 야 야 야. 단모음 우와 아. 와 와 와 이렇게 되지? 자, 이런 애들을 우리가 이중 모음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아, 그래서 선생님 아까 언급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 잠깐 볼게. 자, 우리가 아까 단모음 체계표에서 위와 외를 생각했을 때 어떻게 발음을 하죠? 자,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게 표준 발음이야. 왜, 이렇게. 근데 지금 선생님도 좀 어색해 하잖아, 발음하는 걸. 많은 현대인들이 위랑 외를 이제 이중 모음으로 발음을 하기 시작했어. 위, 왜 이렇게. 그래서 얘네는 원래는 단모음으로 이렇게 발음하는 게 표준 발음이지만 위, 왜 이렇게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해주기로 했다는 거. 이해됐죠?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가 어설프게 발음을 해보고 답을 찾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 생각보다 친구들이 표준 발음을 잘 모르거든. 옥테버스! 자, 그럼 자음 체계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자음은 공기의 흐름이 조음기관에 의해서 장애를 받으면서 나는 소리를 자음이라고 한대. 그래서 소리는 자리, 조음 위치,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고 했었는데, 자, 이 개구도 선생님 저번에 얘기를 했었죠. 수업 시간에서도 이렇게 생긴 애들을 우리가 개구도라고 해. 개구도. 가끔 이렇게 개구도를 그려놓고 요 위치에서 나는 소리는 하고 이렇게 얘네들은 지우고 물어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친구들이 선생님이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5개 칸 그려놓고 살펴보자고 했었잖아. 자, 일단 순서대로 보면은 이 개구도부터 볼게. 앞에 입술 소리, 혀끝 잇몸 소리, 그 다음에 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그 다음에 목청 이렇게 있는 건데, 자 보면은 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중에 당연히 치아랑 가까울수록 단단해야겠지? 그래서 센 입천장이야. 그리고 뒤에 여린 입천장이 있는 거고, 이렇게 이 위치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자음을 발음한다라는 건데, 이거와 관련해서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선생님이 순서대로 이렇게 5개 칸을 그려놓고 바다 사자가 형 마누라야 이렇게 순서대로 바다 사자가 형 마누라야 이렇게 써놓고 쉽게 찾을 수가 있다고 했었지? 형 마누라야 이렇게. 나머지는 다 짝꿍이니까 이렇게 찾으면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어떤 같은 조음 위치로 분류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거나, 혹은 이렇게 개구도를 주고 그 위치에서 나는 애를 찾으시오와 같은 어떤 문항이 나온다고 하면 그냥 쉽게 이렇게 5개의 어떤 칸을 그려놓고 순서대로 바다 사자가 형 마누라야 이렇게 써놓고 쉽게 쓰라고. 친구들이 뭐지? 이렇게 떠올리는 것조차도 사실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 이런 문항에서는 사실 문제풀이 시간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2번째로는 자음 체계표도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 구멍 막 비워놓고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뭔지 주관식에 특히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살펴보자면, 일단 조음 위치별로 아까 우리 개구도에서 봤던 그 조음 위치가 순서대로 그려져 있는 거야. 2번째로는 조음 방법에 따라서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이렇게 나뉜다고 했는데, 파열음은 소리를 참았다가 이렇게 터트리면서 내는 소리, 그래서 파열음인 거야. 반면에 마찰음은 어떤 그 조음 기관을 좁혀서 공기와 어떤 조음 기관에 마찰을 일으켜서 내는 소리를 마찰음이라고 해. 그리고 파찰음 같은 경우에는 파열음의 성격과 마찰음의 성격을 둘 다 가지고 있어서 파찰음이거든. 우리말에는 파찰음이라는 단어는 없어. 그냥 얘네 둘의 성질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한 글자씩 따와서 만든 말이야. 그 다음에 비음, 코를 울리면서 내는 소리, 유음,
혀 양 옆으로 공기를 흘리면서, 그래서 흐를 류자를 쓴 거거든. 흘리면서 내는 소리를 유음이라고 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이렇게 있는데,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갈수록 소리의 세기가 세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차례대로 표를 외우는 게 중요할 텐데, 어차피 된소리나 거센소리는 짝꿍으로 그 다음 줄에 따라오는 애들이니까 첫 예사소리만 외우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은 바닷, 가재, 선생님은 삼합, 많은 요리 이렇게 첫 줄만 외웠거든, 순서대로. 그래서 물론 이 방법이 제일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체계표를 좀 외웠으면 좋겠어. 일단은 선생님이 다음 강의에서 진행할 의문의 변동 수업하려면 체계표 중에서도 친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몇 가지가 있거든. 일단 첫 번째로는 된소리야. 된소리가 어떻게 생긴 애들이 된소리인지. 자, 지금 보면은 쌍자음이 된소리죠? 쌍자음. 그다음 두 번째, 비음이 뭔지. 뭐가 있어? 마늘요, 미음, 니은, 이음까지가 비음이죠? 그 다음에 유음, 리을.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돼. 된소리가 뭔지, 비음이 뭔지, 유음이 뭔지 알아야 다음 시간에 배울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 당연히 체계표 외워야 되고, 혹시 체계표 자체가 너무 어렵더라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 비음, 유음, 된소리가 뭔지 이해됐죠? 자, 일단은 의문체계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애썼습니다. 옥테버스